여러분 혹시 요즘 새벽 2시,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시나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누워보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괜히 누워서 뒤척이고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전화를 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이 되면 머리는 멍하고 몸은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습관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뇌 속에 독성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도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건 잠을 몇 시간 자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 속 노폐물 배출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잠을 자주 설치고 새벽에 자꾸 깨고 똑바로 누운 채 얕은 잠만 반복하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더 오래 남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막기 위해 비싼 영양제를 챙기고 기억력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 두뇌 게임을 하고 퍼즐을 풉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 뇌가 매일 밤 제대로 청소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과 찌꺼기를 씻어내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도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약속 날짜가 헷갈립니다. 방금 둔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찾게 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뇌 안에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말 크게 실수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10년, 20년 동안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뇌 안에 독성 단백질이 조금씩 쌓이고 배출이 안 되고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결국 뇌를 얼마나 잘 비워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뇌는 계속 일합니다. 우리가 사람 얼굴을 기억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화를 낼 때도, 웃을 때도 모두 뇌가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우리 몸 안의 거대한 공장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면 제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와 먼지, 폐수와 쓰레기도 같이 생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찌꺼기와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이런 노폐물이 금방 잘 빠져나갑니다. 하수구가 넓고 깨끗하니까 금방 흘러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뇌 안의 배출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콸콸 빠져나가던 노폐물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찌꺼기들이 뇌 속에 끈적하게 들러붙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물질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물질들입니다. 원래 이런 단백질은 뇌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 빠져나가지 못할 때입니다. 배출이 안 되면 점점 쌓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이면 뇌세포 사이에 달라붙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래 나이 들면 다 깜빡하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뇌 안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 속 노폐물은 낮에는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뇌가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시간은 우리가 잠든 뒤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뇌는 낮 동안 생긴 독성 물질과 찌꺼기를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밤마다 뇌 안에서 대청소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간을 망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봅니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깨고 다시 침대로 갑니다. 새벽 2시, 3시에 자꾸 깹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낮잠을 오래 자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옵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면 뇌는 청소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뇌 노폐물은 하루 이틀 쌓여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느려지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집중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뇌 안의 배출 통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이 수면입니다. 특히 잠자는 자세와 수면 시간, 생활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 청소에 도움이 되는지, 뇌 안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가장 위험한 수면 습관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는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한 자세로 오래 자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최근 연구에서는 잠자는 자세 하나만으로도 뇌 노폐물 배출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세가 바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왜 옆으로 자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 안에서 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눕고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뇌는 우리가 잠든 뒤부터 훨씬 바빠집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말을 하고 걷고 기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 얼굴을 떠올리고 감정을 느끼는 동안 뇌세포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찌꺼기와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마치 공장이 돌아가면 연기와 먼지, 폐수가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이 낮 동안 계속 쌓이다가 밤이 되면 비로소 본격적으로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밤이 되면 뇌 안에서 대청소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글림파틱 시스템입니다. 이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뇌 안의 하수구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싱크대나 화장실 하수구가 막히면 냄새가 나고 물이 넘치고 문제가 생기듯이 뇌도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원래 뇌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뇌 안에 남아있을 때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반복되면 뇌세포 사이에 끈적하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뇌 청소 시스템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때보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훨씬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즉, 깊은 잠에 들어가야 뇌 청소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밤에 자꾸 깨고 얕은 잠만 자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졸다가 깨고 새벽에 화장실 다녀온 뒤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청소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잠만 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자느냐도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척수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맑은 액체입니다. 뇌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물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를 세탁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잘 흘러야 뇌 속 찌꺼기가 잘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흐름이 막히면 노폐물이 남게 됩니다. 연구에서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똑바로 누운 자세보다 뇌척수의 흐름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옆으로 누웠을 때 뇌 청소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 안의 배출 통로는 점점 좁아집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만 잘 자도 머리가 맑아지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멍하고 아침부터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뇌 청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억지로 몸을 비틀고 버티듯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편안해야 합니다. 베개 높이를 잘 맞추고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자세 하나 바꾼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매 예방은 원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어떤 자세로 자는지, 몇 시간 자는지, 얼마나 자주 깨는지, 아침 햇빛을 얼마나 보는지 같은 아주 작은 습관들이 10년 뒤 뇌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습관은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가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잠은 밤에 자는 건데 햇빛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햇빛이 왜 나오느냐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밤잠은 밤에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낮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그날 밤의 잠을 거의 정해버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십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고 조명도 어둡습니다. 바깥 공기를 거의 못 쐬고 몸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몸은 분명 피곤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잠은 또렷하게 달아나 있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깊이 못 자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아침엔 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원인을 밤에만 찾습니다. 침대가 불편한가, 베개가 안 맞나,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 따뜻한 물을 마실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시작은 그날 아침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몸속 시계입니다. 아침이 오면 몸을 깨우고 밤이 오면 졸리게 만들고 식사 시간과 체온과 호르몬 분비까지 조절하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정확히 맞아 있어야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자는 동안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몸속 시계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빛입니다. 특히 아침 빛입니다. 아침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는 그제야 하루를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지금이 아침이구나 하고 확인 도장을 받는 셈입니다. 이 신호가 있어야 낮에는 정신이 또렷해지고 밤이 되면 졸림이 찾아오고 잠을 재우는 호르몬도 제 시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침 신호가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낮과 밤의 경계를 흐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멍하고 밤에도 또렷하고 새벽엔 깨고 오후엔 졸고 수면 리듬이 점점 엉키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바로 밝은 빛을 보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부터 켭니다. 집안 조명만 켠 채 오전을 보냅니다. 바깥에 나갈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오전 내내 완전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머리는 계속 흐리고 몸도 축 처지고 식사 뒤에는 더 졸립니다. 결국 낮잠이 길어지고 밤엔 또 잠이 안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악순환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그게 습관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몸속 시계 입장에서는 매일 시간이 틀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정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침 햇빛은 수면의 출발 버튼입니다. 낮에 충분한 빛을 받은 몸만이 밤에 제대로 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밤잠을 원하시면 밤만 붙잡고 씨름하실 게 아니라 아침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계속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잠을 자려고 애를 씁니다. 불을 끄고 뒤척이고 억지로 눈을 감고 자야 한다, 자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잠은 억지로 잡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졸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아침 햇빛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모르고 밤마다 잠과 싸우면 결국 이기는 건 불면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햇빛은 몸의 기분 조절과도 연결됩니다.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몸은 낮 시간 동안 비교적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종일 어둡고 칙칙한 환경에 있으면 몸은 계속 흐린 상태에 머뭅니다. 그러면 의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낮에 깜빡 잠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낮잠이 길어지면 밤잠은 또 망가집니다. 결국 햇빛 부족은 단순히 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식물도 햇빛을 못 받으면 시들해집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뇌도 아침 빛을 받아야 하루 리듬이 살아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극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며칠쯤 생활 리듬이 흔들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흐트러진 수면 리듬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침의 기준을 분명히 잡아줘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아침에 빛을 보는 습관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1시간 산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튼을 여는 것, 창가 쪽으로 가서 밝은 하늘을 보는 것, 가능하면 집 앞이라도 잠깐 나갔다 오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시작은 됩니다. 몸은 이런 작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며칠, 몇 주만 이어져도 밤에 졸리는 시간이 조금씩 일정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합니다. 햇빛 보러 나가려면 운동까지 제대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단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량보다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몸이 빛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현관문 앞에 잠깐 서 있는 것도 좋고,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가는 것도 좋고,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 천천히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몸속 시계에 지금은 아침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침엔 어둡게 지내고 저녁 늦게 아주 밝은 화면을 오래 보는 생활입니다. 낮에는 빛을 안 받고 밤에는 강한 빛을 보는 생활은 몸속 시계를 완전히 반대로 흔듭니다. 아침엔 졸리고 밤엔 말똥말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휴대전화 화면이나 텔레비전, 불빛을 오래 보고 있으면 몸은 밤이 왔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겨우 잠들어도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 청소를 돕는 통로를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면 아침 햇빛은 그 청소가 제 시간에 시작되도록 몸의 스위치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밤의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낮의 준비입니다. 이 둘이 맞물려야 비로소 수면 리듬이 안정되고 뇌는 잠자는 동안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창한 비법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무시당하는 습관들입니다. 아침에 커튼 여는 일, 잠깐 햇빛 보는 일, 낮에 조금 움직이는 일, 밤에 밝은 화면을 늦게까지 보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 모여 결국 뇌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잠을 밤의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좋은 잠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부터 열어보십시오. 그 짧은 빛 한 번이 그날 밤의 잠을 바꾸고 그 잠이 다시 뇌를 청소하고 그 청소가 10년 뒤 기억력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영양제를 찾고 기억력에 좋다는 음식부터 찾고 두뇌 게임이나 퍼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면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내 뇌가 매일 밤 제대로 청소되고 있느냐입니다. 낮 동안 생긴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이 밤사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쌓이고 결국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의 습관이 쌓여서 미래의 치매 위험을 만들고 반대로 오늘의 작은 습관이 미래의 기억력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자는 자세를 조금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다면 옆으로 편하게 누워 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허리가 불편하면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는 것도 좋습니다. 잠은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간에 자꾸 깨지 않도록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 습관도 줄여야 합니다. 낮잠은 너무 오래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튼부터 열어보십시오. 가능하면 집 앞이라도 잠깐 걸어보십시오. 햇빛을 보고 몸을 움직이면 그날 밤의 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달라지면 뇌 청소가 달라지고 그 뇌 청소가 쌓이면 10년 뒤, 20년 뒤 기억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밤 어떤 자세로 잠드는지, 내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는지, 낮잠을 얼마나 자는지, 밤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미래의 뇌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뇌는 지금 제대로 청소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오늘 어떤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